서민들까지 줄파산이라 대의변제가 폭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2022년 햇살론 대의변제율, 와, 엄청나죠. 예, 15.5%입니다. 이 대의변제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예. 쉽게 말하면요, 서민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데 보증을 정부가 선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데 예, 이 대출 받은 사람들이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되죠. 이걸 대의변제라고 합니다. 대의변제라고. 보증 선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거. 이게 대의변제라고 하는데 이 대의변제율이 15.5%예요. 와, 충격적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우리 테디 킴 님이 곡소리 났어요 하는 이야기를 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15.5%면 충격적이라고 이야기 안 하면 그것은요 잘못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보세요. 2020년만까지나 하더라도 햇살론 15나 햇살론 17의 대의변제율은 5.5%였거든요. 예, 2021년엔 14%로 완전히 폭증했죠. 예, 그리고 2022년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15.5%. 그러면 2020년 5.5%에 비하면 지금 2022년 3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3배. 그럼 그만큼 돈을 적게 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적게 낸다. 내가 돈을 빌려놓고도 안 갚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 갚을까? 전체 받은 건 얼마일까? 그러면 이게 혹시 말입니다. 예, 9월 비기설에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충분히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햇살론 15 대출 금액을 보면 2022년 경우에 1조 4,305억 원이에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햇살론 15라는 게 대부업이나 이런 데 가서 빌리지 마라 이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거기 빌리지 말고 예, 정부한테 빌리라는 거예요. 정부한 정책금융 써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이거 보장해 준다.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요.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이 금리는 15.9%입니다. 그래서 햇살론 15입니다. 햇살론 15. 이 햇살론 15라는 게 15.9%의 금리라는 뜻입니다. 이 금리가 세죠. 그죠? 정부가 해주는 것 치고는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말고 예, 정부를 통해서 2천만 원까지는 대출해 줄 테니까 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빨리 대출이 늘어나고요. 연체도 워낙 빨리 늘어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의변제도 워낙 빨리 일어난다는 사실. 금액도 적지 않고요. 2019년에 3,807억 원이 1조 4,305억 원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늘었잖아요. 게다가 대출을 받는 사람도 52,682건에서요. 2020년 14만 7,255건, 2021년 14만 2,550건, 그리고 2022년 14만 5,423건. 여전히 어렵다. 여전히 어렵다. 여전히 어렵다. 그러면 서민들의 줄파산은 어떻게 될까요? 말도 못하게 나는 거죠. 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예, 대출 받은 사람의 15.5%가 15.5%가 파산했다는 뜻이 돼요. 참 충격적이죠. 1조 4,305억 원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요 돈이잖아요. 1조 원의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격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요 위기라는 게 한꺼번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말입니다. 마치 작은 블랙스완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기로 터지는 게 블랙스완인데 이 작은 블랙스완처럼 나타난 거예요. 작은 블랙스완처럼. 이 작은 블랙스완처럼 나타난 햇살론 15 대출 금액 이게 결국은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코로나 만기 대출 연장 이거 76조 2천억 원 있거든요. 예, 과거에 133.3조 3천억 원에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76조 6천억 원이니까. 이거는 가계대출이잖아요. 가계대출. 예, 가계대출. 이거는요. 햇살론 이것도 가계대출이라고 봐야 돼요. 가계가 또 무너지고 있다는 거 봐야 되거든요. 그게 현실이 된다고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상황이 지금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요. 문제는요. 문제는 이게 가계잖아요. 경제 주체 중에 가계, 경제 주체 중에 기업, 경제 주체 중에 국가 이 세 개가 3대 경제 주체입니다. 그런데 가계가 이런데 기업도 예, 이 부동산 PF 대출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2023년 3월 말에 131조 6천억 원인데 연체율이 2.01%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말입니다. 예, 부동산 PF의 대출의 기업 예, 그리고 코로나 만기 연장의 예, 가계와 기업 예, 그리고 햇살론의 개인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9월의 위기설이라는 게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가 이거 상환 연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바꿔줬습니다. 1년에서 2년. 이게 이제 곧 바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곧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바뀔 건데 바뀐다고 한들 1년에서 2년으로 바뀐다고 한들 이게 달라지겠습니까? 경제가 좋아져야지 달라질 텐데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결국 말입니다. 9월 위기설에 또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어떤 분위기라고는 이야기하지만 9월 위기설을 잠재우기는 참 쉽지 않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양성 안에서 지금 예, 작은 블랙스완도 터지고요. 큰 블랙스완도 터지고요.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대출 만기 연장이나 부동산 PF 이거 회색 코뿔소거든요. 예, 익히 알고 있는 위기니까 그런 위기가 동시에 와당탕 터지면 그때는 진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저는요 시장에 예, 위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 점점 제가 찾아보는데요. 찾아볼 때마다 느끼는 거에 결국은 예, 작은 위기가 큰 위기로 발전하는 거 저는 워낙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